음식에 담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듣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오늘도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은 주제가 궁금해서 이 기자가 준비하는 모습을 슬쩍 봤거든요. 오늘 주제가 지난주에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 끼의 식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어떤 식사길래 이렇게 큰 주목을 받았을까 하실 텐데요. 네.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빈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끈 이 어. 한 끼 식사, 국빈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참 기대가 됩니다. 뭔가 친숙한 소재라 그런지 관심을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에 1박 2일 일정 가운데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이 국빈 만찬에 관한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뭐 밥이라는 것이 워낙 뭐 사람들의 친근한 소재이기도 하고요. 과연 네. 한미 정상이 뭘 먹었을까?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 여러 가지 뭐 궁금증부터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뭐 국빈 만찬 두 정상이 함께하는 식사는 외교적 의미를 담고 있겠죠. 네. 근데 우리도 보통 이제 친해지고 싶을 때 밥 한 번 같이 먹자 이런 얘기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단순히 이제 먹는 행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밥을 먹으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또 더 편하게 이야기가 오가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먹는다는 것이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함께 한다는 것에서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을 소재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끌어가면서 딱딱한 회담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대화도 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만찬은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잠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외국 정상에 대해서 만찬을 제공하는 것 그 자체가 되게 신뢰하고 환대한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거죠. 개인적인 유대감과 스킨십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실제 심리학에서는 유사성 효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함께 경험을 할수록 대화의 화제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서로 맞장구 칠 그런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친밀감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도 만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죠. 네, 뭐 네. 화면에서도 좀 소개를 했는데요.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뭐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트럼프 네. 대통령은 콜라가 든 잔을 들었습니다. 네, 네. 술을 못 마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청와대가 국빈 만찬에서 건배 제의에 사용할 만찬주로 네. 국내 중소업체에서 제조한 청주를 준비했는데 술을 멀리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청주 대신 콜라를 선택했습니다. 아, 네. 우리나라 청주는 뭐 예전부터 손님 대접에 쓰는 귀한 술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전통 청주의 맛을 못 보고 갔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만찬주를 포함해서 국빈 만찬 메뉴가 공개됐는데 아주 이목을 끄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 옥수수죽을 올린 구황작물 소반이 있었습니다. 소반, 그러니까 뭐 흔히 에피타이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동국장 맑은 국을 곁들인 거제도 가자미구이, 그리고 360년 시간장으로 만든 소스에 한우 갈비구이와 독도새우 잡채를 올린 송이 돌솥밥 반상, 한상 차림이 있었고요. 그리고 디저트까지 구성됐습니다. 그야말로 뭐 한식의 품격을 높인 메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보기도 예쁘고 맛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몇몇 음식을 제가 살펴봤는데 낯선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먼저 그렇죠. 동국장이 뭔지 좀 궁금해요. 네, 동국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네. 과거 중국이 이제 동이족, 동북 지역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먹던 장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요. 네. 그만큼 우리 장맛이 옛날부터 이제 중국에까지 전해질 정도로 어. 유명했던 거죠. 네. 햇볕이 좋고 산안사온, 기후 조건이 워낙 이제 장을 숙성시키기에 좋아서 옛날부터 아주 유명세를 탔던 모양입니다. 그런 동국장이 이번 국빈 만찬에 또 사용이 됐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국장은 흔히 알고 있는 간장과 된장을 만드는 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보통 간장과 된장을 만들 때는 이 말린 메주를 소금물에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데요. 시간이 네. 지나면서 이 메주와 소금물이 발효되면서 간장이 되고 거기서 메주를 건져 올려서 으깨서 또 한 번 발효를 시키면 이제 된장이 되는데요. 동국장은 간장과 된장을 구분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습니다. 어, 구분을 안 하면 그러면 간장과 된장이 섞은 건가요? 뭐 섞여진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섞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 소금물에 일단 메주를 넣어서 발효를 시킬 때 잘 발효가 되면 여기다 용수라고 하는 이 동그랗고 긴 도구를 넣습니다. 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것인가요? 그렇죠. 저기에
여기 안에 이제 그 물이 모이게 되면 그 고인 물을 간장으로 쓰고 밖에 있는 걸쭉한 장을 이제 된장으로 쓰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된장과 간장이 섞이면서 걸쭉한 형태의 장이 되는데요. 또 일반적으로 간장은 오래 두고 먹기 위해서 장을 끓이는 작업을 거치는데 동국장은 끓이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그래서 생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끓이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몸에 좋은 미생물이 좀 더 많이 그 안에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실제로 좀 먹어봤어요. 맛이 네.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어떠셨어요? 네, 일단 좀 간장과 된장 맛이 좀 동시에 느껴지는 게 있었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정말 시골에서 먹던 그런 된장 맛이 느껴짐과 동시에 이 발효식품에서만 느껴지는 좀 특유의 쿰쿰한 향이 좀 전해지더라고요. 네, 제가 이번에 이 국빈 만찬에 쓰인 동국장을 직접 만든 장인에게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네. 함께 잠시 들어보시죠. 동국장 이번에 채택이 되었다고 문자 왔는데 다른 간장, 된장에서 날 수 없는 향기가 나고 감칠맛이 그렇게 날 수가 없고 물을 희석해서 국을 끓이는 농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맛 차이가 있다. 네, 이런 거예요. 네, 뭔가 동국장만큼이나 구수한 사투리로 설명해 주셨는데 뭔가 장인의 포스가 느껴지네요. 네. 이번에 국빈 만찬 재료에 쓰였다 그랬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네, 워낙 좀 청와대에서 좀 쓰였던 장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네. 놀라진 않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그러실만 했겠어요. 네. 그런데 이 동국장 외에도 360년 씨간장에 쓰였다고 했는데 이 씨간장은 어떤 간장인지도 궁금해요. 네, 도대체 간장이 어떻게 360년이나 될 수 있을까 와. 하실 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조들이 뭐 360년 전에 간장을 만들었다고 하면 네. 뭐 조금씩 그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6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그 간장을 만들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유명 국밥집 같은 데에서 뭐 육수가 3대째 내려져 오고 있다. 이런 것좀 계속 섞어 쓰는 이어온 거죠? 거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원래 있던 씨간장에다가 비교적 최근에 만든 간장을 조금씩 첨가해서 그 명맥을 계속 이어져 오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360년 된 간장 안에 있던 균이 그대로 계속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 맛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뭐 아무리 근데 새간장을 넣었다고 네. 해도 네. 그 자체가 이제 워낙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전해져 내려오는 귀한 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시간의 무게만큼 정성이 켜켜이 이렇게 쌓여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만찬에 나온 것 중에 가까운 나라에서 반응을 보일 정도로 아주 뜨거웠던 이슈를 가져온 재료도 있었죠. 네, 바로 독도새우인데요. 네. 일본은 이 공식적인 만찬에 독도새우를 올린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독도새우는 독도 주변에서 잡히는 새우를 뜻하는 말인데요. 그야말로 산지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네. 흔히 독도에서 잡히는 새우는 이제 보통 꽃새우, 닭새우, 도화새우 이렇게 세 가지로 알려지는데요. 이번에 만찬 식탁에 올린 독도새우는 도화새우로 알려졌습니다. 네, 도화새우와 이름이 참 예쁜데 그 복숭아꽃을 의미한 도화 그 뜻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도화새우는 복숭아꽃과 같은 아주 고운 빛깔을 자랑합니다. 네. 그리고 동해 수심 150에서 200m의 아주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아주 육질이 찰지고요. 또 지방이 많아서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뭐 랍스터를 좋아한다고 알려졌는데 아마 이날 만찬에서 먹은 도화새우 맛에 매료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먹어보질 않아서요. 그 맛이 어떨지가 참 궁금하네요. 굉장히 고가로 좀 알려졌는데 뭐 꽃새우, 닭새우는 시중에도 파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도 달콤한 맛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뭔가 일반 새우보다 더 통통한 느낌도 있기도 하고요. 네, 크기도 크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맛도 좋았겠지만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런 것을 또 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세련된 외교 정책이었다고 생각이 될 정도였는데요. 자, 물론 이 만찬 메뉴로 심기가 불편한 나라도 있었겠지만 뭐 아무튼 오늘도 과학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